1월 3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있었던 김정은의 신년사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시사하면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김정은의 결단일까요?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오고 물밑 거래를 한 당연한 귀결일까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 집권 이후에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정인 특보의 행동과 말을 주목해왔고, 문정인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좀 있다가는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받으면서 현실화되더라. 그렇다면 이들은 툭툭 내뱉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큰 그림, 빅픽처를 그려놓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이런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의 물밑 거래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그러면서 김정은이 올림픽 참가를 시사한 이후에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일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은 그냥 사람 좋은 큰형님처럼 항상 그래도 저래도 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끝까지 수긍을 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는 모양새를 보일까요? 아니면 미국은 나름대로 한국에 일어나는 배신과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 부분이 지금 미국의 이익에 아주 극히 침해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선제적인 행동에 나설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8, 9월까지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의도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 접어들면서 유엔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이러면서 이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판단들을 대충은 좀 굳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11월 초 트럼프의 방안은 결국은 극히 제한된 틀 안에서 최소한의 말만 하고 가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현재까지 벌어진 과정에서 미국은 또 한국이 뒤통수를 때리는구나, 이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 그대로 하구나 하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한국 정부가 문정인이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했던 쌍중단, 즉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 미사일과 핵을 한국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김정은이 이야기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문정인이가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개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쌍중단 아니냐고요. 근데 김정은이 이번에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거다라는 걸 시사하면서 똑같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또 전략자산 재배치 중단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결국 쌍궤, 중국이 이야기한 쌍중단 쌍궤에서 2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쌍궤는 뭐냐? 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 돌입과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한다. 근데 여기서 비핵화라는 부분이 입구가 아니고 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결을 전제로 비핵화 협상에 장기적으로 들어가고 미국과 북한은 평화협정을 논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중국의 쌍중단과 쌍궤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해줬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북 제재는 큰 구멍이 뚫려 버렸습니다. 한국까지 일본, 미국에 가세를 해서 같이 압박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이렇게 하면서 개성공단이니 오이사 조치니 금강산이니 이런 문제를 다 풀어주겠다 하니 결국은 북한이 조만간에 핵무기를 완성하는 단계로 갈 거다. 이것이 오늘 동아일보 한반도 빅픽처라는 송평인 칼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하고 거의 일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중국 방문해서 원유 공급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이 일을 몰고 갈 계산이 있었고요. 이제 이 정권이 헌법을 바꾸려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해방 70년 동맹 구도를 근본적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동맹을 교체하려고 섣부르게 움직일 때 큰 전쟁이 나거나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한국이 한미 동맹에서 이탈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모든 부담을 들어주게 될 때 미국은 북한과 아예 ICBM만 없애는 차원에서 핵을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맺거나 아니면 한국에 대한 부담을 들어버린 채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요, 지금 미국과 동맹관계의 변화에 대한 어떤 이 큰 그림에 대해서 틀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뒤로 그런 변화를 사실상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정부의 지금 핵심들은 386 주사파 운동권들이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는 해석입니다. 자, 과거에 노무현 정권은 반미면 어떠냐라고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았다고 송평인 칼럼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놓고 배신을 때리는 사람이 낫지 뒤에서 이렇게 배신을 때리면 잘못하면 한 칼에 죽는 수가 생깁니다.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서부 영화에 보면 별로 이렇게 주인공 같지도 않은 친구가 배신을 꾀하다가 그냥 한 방에 맞아 죽는 일이 숱하게 발생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꾸미고 있는 이 어설픈 배신극은, 반미 배신극은 아마 미국의 엄청난 분노를 초래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조선일보 강인선 라이브에서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만났던 미 의회 관계자가, 이 강인선 씨는 워싱턴 특파원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상호의 의미를 알고 있기는 한 거냐? 한국이 하고 물었답니다. 이 상호라는 것은 영어로 mutual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흔히 mutual 펀드라고도 하죠. 이 펀드 이름 중에요. 그래서 이 상호 방위 조약이다. 한국인들은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거로만 알고 있는데 미국이 위협을 받았을 때 한국이 자동 개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만일 북한이 ICBM으로 핵으로 미국을 공격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자, 지난번에 답이 나왔죠. 이 사람 알고 물은 거지 몰라서 물은 거 아니죠. 북한이 미국의 괌을 포위 공격을 한다고 괌 주변에 이렇게 IRBM을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한국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면서 8.15 담화 등에서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이 설사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중국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상호 방위 조약에서 도움을 받는 것만 당연하게 생각하지 미국의 위협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같이 고민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53년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3조는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 물었던 그 미의회 관계자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한미동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미동맹은 문제가 없다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만나고 나면 늘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없으면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TV 앞에 나와서 연예인 부부가 우리 사랑한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보면 헤어졌죠. 진짜 사랑하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위태위태하거나 이미 깨진 사이에서 거짓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한미 동맹이 뭔가 불편하고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부쩍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전임 미 행정부 관리는 지난달 워싱턴의 코리아 워처들은 문재인 정부가 친중 반일 약간의 반미 성향을 가졌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자, 코리아 워처라는 것은 한국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는 미국 이 워싱턴에 있는 주요 관계자들이라는 말인데요. 친중 반일은 맞고 약간의 반미가 아니라 많은 반미 성향을 가졌죠. 외교적 수사로 약간의 반미라는 표현을 썼을 거라고 봅니다. 국무부의 한 관리도 요즘 한국 정부에 대한 워싱턴의 느낌이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국가안보전략 NSS라는 것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미국은 중국을 사실상 적이나 다름없는 경쟁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 가서 이 말 했더니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이걸 화들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면 일본과는 밀착되어 있다. 그런 트럼프의 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입장 조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지난 6월달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불안은 한국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거라 했는데 6월달까지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조용히 왔는데 이제는 갈 때까지 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과 불협화음이 최근에 한미 동맹의 앞날을 우려하는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측이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미국 측에 요구한 데 대해 이 벨 전 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은 VOA 인터뷰에서 내가 사령관일 때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 준비 태세를 낮추자고 누가 제안을 했다면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와 상호방위조약 파기를 이야기했을 거라는 매우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사드 화해를 하면서 밝힌 서리노 이 부분은 존 햄리 CSIS 소장, 이 CSIS는 미국의 정권을 망라한 최고의 군사 외교안보 전략기관으로 손꼽히고 있죠. 이 존 햄리 소장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한미 동맹이 강하지만은 한국의 서리노 발언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 동맹이 도전을 받고 있다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한국은 스스로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 없이 북한에 절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리노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친중 성향에 대해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의 관계자는 왜 한국은 친중을 지렛대 삼아 미국을 움직이려 하나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단져서 중국에 압력을 넣는 쪽이 유리하지 않나. 자, 이게 그 말입니다. 사드 경제 제재에 대해서 미국 측에 확실하게 편에 서주면서 중국을 보고 이 경제 제재를 한국에 대해서 부당하니까 하지 말라고 미국이 말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국이 중국에 꼬리를 쳐서 그걸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 꼬리를 개같이 흔들어 가지고 지금 나온 결과가 뭡니까? 눈곱만큼씩 관광객 보내주니까 감지덕지에서 섭 황제의
은총에 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까? 문 대통령? 자, 또 다른 전문가는 한중 정상회담 때 있었던 기자 폭행 같은 것이 미국하고 사이에 일어났다라면 아마 반미 시위로 뒤집어졌을 거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는 미국 사람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보다 중국에 더 관대하다. 훨씬 그렇죠. 만약에 한국이 개성공단 재개를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쓴다면 한미 관계를 위협할 거라고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한미 관계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 부시 시절 케이터 연구소의 더그 밴더 연구원은 한국과 이혼하라는 책을 썼는데요. 미국이 경제 사회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국 안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노무현하고 부시 정권이 비거덕거리면서 썼던 책의 내용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될 시기에 지금 다시 이런 겁니다. 자, 최근에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우리는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국무부 관계자가 한국 정부가 올림픽을 무사히 잘 치를 걸 확신한다면서도 한국 당국이 최근에 북한과 거래 의혹이 있는 선박을 잇따라 적발한 데 대해서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는 지금 1월 한 10일 전에는 12월 25일부터요 주요 인사들이 다 휴가를 갑니다.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휴가를 가고 장기간. 그래서 이 새해 정초에는 그냥 상황 근무자들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별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의 자문역이자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이 존 볼턴 전 유엔 미 대사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신년사는 프로파간다, 즉 선전선동을 위한 말에 불과하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핵 단추가 책상에 놓여 있다면서 평창 올림픽을 앞세운 김정은에 대한 공세는 선전용에 불과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볼턴은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선제 타격은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될 옵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핵을 보유하게 될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시간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거의 완성함에 따라 조만간에 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북한이 지난해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고 이제 결승선을 거의 통과하고 있다. 아마도 2019년이 되면 미국 내 목표물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북한 문제는요, 트럼프 정부가 중동의 이란을 바라보는 시각과도 연관이 있는데 제가 전에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자, 12월 31일 트럼프와 대화를 나눈 미국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이란은 북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북한은 이란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2018년 정말 나쁜 이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기회를 잡아야 된다. 북한하고 이란은요, 서로 중동에 있고 동북아시아에 있지만은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핵이 발달하면 그 기술이 이란으로 가고 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발달하면 그 기술이 또 이란으로 갑니다. 이란에 지금 민주화 시위가 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별도로 또 다루어서 이 월드 인사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북한이나 이란이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미국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서로 입장을 맞춘다는 거죠. 오바마 정부 때 타결된 이란 핵 합의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란을 압박하는 것처럼 비핵화 없는 북한의 평화 공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라는 미국의 압박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이 미국이 그렇다고 북한이 지금 평화 공세를 펼치는 것을 초장에 그걸 틀어막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대화 부분을 미국이 깨버렸다라는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일단 북핵과 올림픽 분리 카드를 꺼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잘 치르자는 거하고 북핵에 대한 제재 압박은 계속한다는 걸 분리하겠다는 거죠. 미국은 올림픽이 끝나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전보다 훨씬 센 강도로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새 성명에서 이 북한 문제를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한국과 직접 대화를 시작한다는 약삭빠른 새 전략을 통해 70년 지속된 한미 동맹을 이간질할 의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이렇게 틀어지고 있는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북한이 읽고 정확하게 그 사이를 갈라놓는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김정은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신년사를 통해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결국 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항해 한국과 동조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요, 한미 동맹이 한마디로 철진한 유행가 가사처럼 진부해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고요. 한국 정권이 북한에게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친중화, 반미화, 반일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은 정권의 깊은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시적인 판단의 미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한미 동맹을 깨자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는 노무현 정권 때보다도 한 10배쯤은 더 반미적이고 친중적으로 가고 있고, 또 결정적인 시점에서 북한 편을 들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막아주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고민은요, 한국의 국민들이나 한국의 정치권은 그러지 않은데 문재인 정권의 소수만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한마디로 미국은 한국과의 의리를 지키면서 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지금 한국 국민의 다수가 친중, 반미, 반일 시각을 가져가는 거 아닌가? 또 한국의 정치권 전체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이 동맹을 우리가 언제 끝내야 되는가 하는 타이밍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저한테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한국 국민들의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의사와 한국 정치권의 한미 동맹에 대한 의사만 미국이 확인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미국이 한국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원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해버리거나, 안 그러면 북한과 그냥 핵을 가진 채, 그래 더럽다 그냥 핵 가져라, 대신 우리한테 날라오게만 못하게 우리가 통제하는 데만 너네들이 응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뺄 날이 머지 않아 다가올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국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면 여기서 상황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